안녕하십니까. 행복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. 혹시 어르신들 지금은 옛날 시대에는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또 지금은 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느 가정이든 차가 한 대 없는 가정이 드문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죠. 근데 혹시 이 혹시 타이어는 누가 만들었는지, 왜 만들어졌는지 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타이어가 왜 만들어졌는지, 또 선생님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타이어 얘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 타이어 얘기가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사고 제2편의 타이어 편입니다. 자, 타이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?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발명품 공기 타이어라고 나와 있네요. 던롭이라고 하는 수의사가 이 타이어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. 이 이야기 속에 이 수의사가 왜 무엇이 이 타이어를 만들게 했는지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공기 타이어를 만들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. 자, 이야기를 드리면 이 영국의 수의사 존 보이더 던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. 이 시대 때는 공기 타이어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나무나 또 철로 수레의 바퀴를 만들어서 수레를 끌고 또 짐을 나르고 했던 시대였습니다.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공기를 넣은 고무로 만든 타이어가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바퀴라면 어떨까요? 우리가 그 바퀴를 수레를 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시대 때는 이 나무를 이용해서 바퀴와 또 이 나무가 잘 부서지는 특징 때문에 쇠 모양을 둥글게 바퀴 모양으로 해서 그것을 바퀴로 이용을 했는데요. 어느 날 그런 쇠와 나무로 만들어진 3륜 자전거를 타고 놀던 던롭의 아들이 넘어져서 크게 얼굴을 다치게 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. 너무 속상한 던롭은 어떻게 하소연할 길이 없었죠. 왜냐하면 나무로 또 쇠붙이로 이렇게 만들어진 바퀴는 충격이 가해지거나 이럴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고스란히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던롭은 생각을 했어요. 나무 위에 금속을 씌운 것들이라고, 이 바퀴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쉬웠는데 그러면 이런 바퀴로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면 사고가 나고 다치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, 이렇게 생각한 던롭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던롭은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아빠, 이 축구공 좀 보세요. 이건 굉장히 얇은 고무로 만들어졌지만 제가 이 위에 타고 막 이렇게 뛰어도 이 축구공은 끄떡없어요. 그때 던롭은 아하! 아이디어가 번쩍였습니다. 그래,
나무에다가 쇠로 만든 이 바퀴가 아닌 거기에다가 고무로 된 그 바퀴에, 자전거 바퀴에 고무를 씌우고 그 고무 속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어떤 부딪힘이나 충격이 가해져도 이 고무가 그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훨씬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 다친 강도를 줄일 수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던롭은 만들었죠. 최초로 공기를 넣은 타이어를 던롭은 발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던롭 공기 타이어 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. 자, 던롭은 이 시대 때 막 자동차가 생산하기 시작한 시기와 던롭이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된 시기가 딱 맞아서 던롭이 만든 던롭 타이어 회사는 그때 막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던 벤츠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, 포드, 이런 회사에다가 던롭은 타이어를 납품하게 되는데요. 그 당시에 유일한 공기 타이어였기 때문에 독점으로 이 타이어를 납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던롭은 아이의 사고로 정말 사랑하는 외아들이 다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죠. 던롭에게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이 인생 속에 생겨나게 되어진 거죠.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, 고민하던 던롭에게 그냥 지나치면서 아들이 얘기한 그 말이, 그 고무 위에, 축구공 위에 타고 있던 아이들의 그 말은 던롭에게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상황이 우리 속에 닥쳐올 때 그냥 좌절하고 불가능해, 안 돼, 길이 없어 하고 멈추느냐, 아니면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 이 사고의 기능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 당한 어려움 앞에 불가능이야,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, 이거는 이겨낼 수 없어, 그냥 내 눈으로 봐지고 판단하는 그 시각만 가지고 스톱해버리고 좌절 속에, 그 우울함 속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, 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야 라는 생각 속에 머무는 삶이 있습니다. 반면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람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어떤 사람을 비껴가면서 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. 각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른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의 기능인 사고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서 그 설명서를 잘 알고 물건을 사용하듯이 마음의 사고하는 기능을 익힌 사람과 그것을 배우거나 익히지 못한 그 삶의 차이일 뿐, 그 사고하는 기능을 익힌 사람은 절망과 또 어려운 상황과 눈으로 봐지는 그 관점에서만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어려움을 당했고 아이가 다친 건 사실입니다. 눈으로 보아지는 어려운 상황은 동일하게 있다는 이야기죠. 하지만 그 어려움, 동일한 그 어려움 속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능을 이 던롭이라고 하는 발명가는 사용하고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
이 바퀴로 인해 우리 아이가 덜 다칠 수 있을까?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? 네,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그냥 지나치면서 한마디 한 아들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와 방법을 딱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. 자,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면 상처가 나면 나무 껍질을 그 상처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상처가 낫는다고 합니다. 아니 껍질 속에 무슨 약이 발라져 있는 걸까? 아니 껍질 속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위에다가 나무 껍질을 발라뒀을 뿐인데 그 상처가 낫고 그 세균이 깨끗하게 세균이 죽고 치료가 되는 걸까? 참 의아했지만 이 나무 껍질 속에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그 곰팡이 안에 페니실린이라는 그 성분이 우리 몸속에 상처나 어떤 걸 통해서 침투해 온 그 균이 증식을 하는 것들을 막는, 그래서 그 균이 더 이상 몸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성분을 찾아낸 겁니다. 이 페니실린이 발견은 인류 역사상 아주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.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이 페니실린 속에 있는 이 페니실린 성분을 추출해서 사람의 이 몸에 투여하게 되어지면 그 균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이 균을 죽여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거죠.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만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.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힘, 그 힘은 이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. 동일한 어려운 상황 속에 정주영 회장처럼 그 간척지를 개발하고 개척하는 그 상황 속에 난관에 부딪힙니다. 하지만 새로운 그 사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지고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지혜를 또 실행하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줄이게 되고 또 공사할 수 있는 기간도 줄이면서 여의도에 33배가 넘는 넓은 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. 문제와 난간에 모두가 부딪히지만 그 부딪히는 문제와 난간 앞에 좌절해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죠.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. 만약 우리 앞선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어려움과 난간 앞에 안 된다고 하는 형편만 보이는 그 사고를 가지고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이렇게 휘황찬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.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 보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 힘들어하고 우울해한 게 아니라 마음의 기능 중에 생각하는, 사고하는 그 기능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?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안 되게 하는 건 뭘까? 거센 물살이구나. 그러면 거대한 유조선을 바닷속에 빠뜨려서 그 물살을 약하게 하면 방조제와 방조제를
있게 만들고 그 물을 가두어서 나중에 물을 빼내고 여기에다가 흙을 채우면 바로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게 넓은 땅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. 문제점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고를 거듭하면서 그 지혜를 얻고 답을 찾아갔습니다. 이것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했던 그 마음은 문명을 바꾸고 세상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. 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의 방향과 또 사고의 틀 속에 나는 살고 있을까? 아주 간단하게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,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생각 속에만 있는 건지, 정확하게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, 나에게 문제가 뭔지, 왜 나는 이런 생각 안에 갇혀있게 되는 건지, 때로는 우리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한 번도 이렇게 부담스럽고 안 되는 일들을 부딪혀서 극복을 하거나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해져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 앞에 두려워만 하고 또 나약해져서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생각을 통해서 문제가 뭐지? 아,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구나. 한 번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,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을 했지, 이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렵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약한 것을 단단하게 해주는 과정이구나. 내가 강해지고 단단해지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. 이렇게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려움 앞에 약해진 안 된다고는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서 이 약하게 받아들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보니 나는 마음이 여리구나. 그래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와서 이 여린 마음을 단단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구나.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 어려움이 어렵고 안 좋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또 약했던 나의 마음은 강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돌려서 해보시게 됩니다. 자, 이 돌려서 생각을 해본 이 마음은 그 다음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, 아, 그렇지. 옛날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었을 때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어. 근데 그거 지나가 보니까 그거 지나가서 뒤돌아보니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가서 보니까 아, 그거 내가 견딜만 했었어. 이번에 온 이 어려운 일도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겪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동안 또 뒤돌아왔으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닥친 이런 일에 대해서도 또 저는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. 이처럼
사고하는 힘은 왜 이 나무 껍질을 상처에 붙이면 상처가 깨끗하게 낫지? 그냥 이거 붙이면 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쳐버리는 거하고 왜 낫지? 그 이유를 찾아서 쭉 가다 보니 그 나무 껍질 속에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진 세균을 증식을 막는 페니실린이라는 성분이 그 껍질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듯이 그 발견을 통하여 그냥 나무 껍질만 이렇게 붙이고 낫는 것이 아니라 그 페니실린을 증식하고 키워서 그 증식되어진 그 페니실린을 통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또 상처를 치유하는 항생제로 발전시키고 개발을 하게 만든 겁니다. 그런 사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사고를 하고 또 해답을 찾아가고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조그만 상처에도 그 세균 때문에 목숨을 이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사고하는 힘이 문명을 발전시켰고 또 사고하는 그 힘이 어려움에서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또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은 우리의 특별한 사고에 있는데요. 이 사고하는 이 힘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보고 제품의 기능을 익히듯이 사고하는 기능과 방법을 포기하고 피하지 않고 사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힘을 기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